어둠이 내린 산길을 따라 두 소년이 걸었다. 현우와 민재, 그들은 실종된 두 소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 소녀들의 이름은 수아와 연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저택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곳엔 귀신이 산다. 노인들의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달빛 아래 커다란 저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바람은 낮게 울었고 나뭇잎은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떨렸다. 현우가 손전등을 켰다. 민재야, 무서워하지 마. 우린 친구들을 구하러 왔잖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그래도 여긴 뭔가 이상해. 그들의 발소리가 돌계단에 메아리 쳤다. 문 앞엔 오래된 문패가 걸려 있었다. 윤가 저택, 1923년.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 한 줄기에 스스로 열렸다. 끼익 하는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먼지 낀 공기 속으로 그들은 조심스레 들어갔다. 내부는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속 사람들의 눈은 현실을 보는 듯 생생했다. 현우가 말했다. 분명 여기서 사라졌을 거야. 수아랑 연지. 민재가 귓가를 막았다. 무슨 소리 안 들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집엔 아무도 없었다. 피아노는 스스로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현우는 숨을 죽였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복도의 끝에는 큰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현우와 민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두 소녀의 그림자가 있었다. 민재가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봤어? 응. 그건 분명 연지였어. 바닥은 삐걱거렸고 천장에서는 먼지가 떨어졌다. 이리 와. 속삭임이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현우는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거울에 닿는 순간 차가운 손이 그를 잡았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하늘. 민재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간신히 빠져나왔다. 거울 표면에는 붉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두 명을 구하려면 둘이 남아야 한다. 그 문장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무슨 뜻이야? 둘이 남아야 한다니?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누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현우가 손전등을 위로 비쳤다. 계단 위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연지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새까맸다. 예? 아서? 그녀의 입가에 피가 번졌다. 우린 이미 구원받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두 사람의 귀를 찢었다. 현우는 뒤로 물러섰다. 너, 연지 맞지? 우리가 데리러 왔어. 소녀는 피식 웃었다. 구하러. 늦었어. 그 말과 함께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썩은 인형이었다. 그 인형의 입이 열리며 속삭였다. 이 집은 살아있어. 민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손잡이는 녹아내리고 있었다. 벽지 속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바닥이 움직였다. 이건 함정이야. 현우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저택은 그들을 가두고 있었다. 2층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 민재. 이번엔 수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날 꺼내줘. 현우는 달려가 거울을 두드렸다. 수아야, 우리가 왔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늦었어. 이미 이 집의 일부가 됐어. 민재가 절규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영혼을 먹어. 이제 나도 나 자신이 아니야.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웃었다. 하지만 너에는 아직 따뜻하네. 손이 거울 밖으로 뻗어나왔다. 현우와 민재는 동시에 물러났다.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러나 곧 어둠이 삼켜버렸다. 깜깜한 공간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민재야, 어디 있어? 여기. 하지만 뭔가 옆에 있어.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뒤돌았다.
그 앞엔 연지가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도와줘. 하지만 그녀의 발밑엔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림자가 그녀를 삼켰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민재를 향해 움직였다. 현우는 손전등을 휘둘렀다. 그 빛 속에서 그림자가 사라졌다. 이제 나 혼자야. 민재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현우는 단호했다. 그는 바닥에 피 자국을 따라갔다. 그 피는 저택의 중앙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엔 거대한 문이 있었다. 문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 문을 열면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갇히는 거야. 현우는 문을 밀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인형이 있었다. 그 인형들은 모두 눈을 떴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어서 와. 천장의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희는 이제 선택해야 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나갈 수 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우린 둘 다 나갈 거야. 이 집은 그런 거래를 싫어해. 벽이 흔들리고 인형들이 움직였다. 현우가 요쳤다. 그럼 내가 남을게. 민재를 보내줘. 그러나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같이 나가자. 그 순간 천장에서 검은 손이 떨어졌다. 그 손은 민재의 다리를 붙잡았다. 시간이 없어. 현우가 그를 붙잡았다. 문이 닫히려 하고 있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다. 민재야, 손 내밀어. 현우, 너 먼저 나가. 싫어. 같이 가자고 했잖아. 민재의 손이 미끄러졌다. 현우야, 수아랑 연지를 부탁해. 그의 몸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현우는 비명을 질렀다. 민재야.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문이 쿵 소리와 함께 닫혔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피아노가 울렸다. 또 다른 손님이 필요하겠네. 민재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스치자 낡은 그림 속 인물의 눈동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은서의 목소리가 그 아래서 들렸다. 살려줘. 제발. 준호가 망설였다. 그거 진짜 은서야. 민재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고 계단으로 발을 내디뎠다. 나무가 삐걱거리며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눈을 찔렀다. 계단 끝에서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 순간 희미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도 여기에 갇혔구나. 둘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벽에 새겨진 손자국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자국은 피였다. 한편 다현과 은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죽였다. 그들은 오래된 창고 안에서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밖에 무언가 있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다현이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 오빠가 오고 있어. 우리 버텨야 해. 창고 한쪽에서 철제 사슬이 저절로 흔들렸다. 그리고 벽 틈 사이에서 새까만 손이 튀어나왔다. 은서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건 사람 손이 아니야. 손은 바닥을 기어오르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눈앞의 현실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재와 준호는 지하실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둡고 습한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붉은 글씨로 나가지 마라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준호가 중얼거렸다. 누가 이걸 썼을까? 민재는 휴대폰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는 머리카락 한 줌과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아이와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민재와 똑같이 생겼다. 순간 상자 안에서 피가 새어나왔다. 둘은 깜짝 놀라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벽에 걸린 시계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팅팅팅. 시간은 멈췄고 그들은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준호야, 정신 차려. 민재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주변은 모두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은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히 새까맸다. 왜 왔어? 여긴 떠날 수 없어.
민재는 뒤로 물러났지만 바닥이 피처럼 미끄러웠다. 준호가 어디선가 손을 뻗었다. 이건 함정이야.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귀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다 늦었어. 벽이 흔들리고 붉은 안개가 방을 삼켰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다현은 눈을 떴다. 그녀는 어느새 거대한 거울 앞에 있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니라 어떤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여긴 어디야?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내 집을 건드렸어. 다현은 뒤로 물러섰지만 발 밑에서 손이 튀어나와 발목을 잡았다. 으아! 거울 속의 여인이 웃었다. 그 웃음은 공명하듯 방 전체에 울렸다. 이제 내가 나야. 순간 다현의 눈이 하얗게 뒤집혔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준호는 옆에서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여긴 어디야? 그들은 자신들이 저택의 중심 홀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인형이 매달려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인간의 얼굴처럼 보였다. 은서, 다현, 민재가 외쳤다. 답은 없었다. 그 대신 인형 중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우릴 찾고 있니? 그 목소리는 은서의 것이었다. 준호는 불빛을 흔들며 인형 쪽으로 다가갔다. 은서야, 거기 있지? 하지만 인형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더니 입이 찢어지며 웃음을 흘렸다. 너희는 늦었어. 천장에서 피가 떨어졌다. 민재가 소리쳤다. 이건 다 저택이 꾸민 거야. 그때 벽에 걸린 초상화가 갑자기 찢어졌다. 그 안에서 손이 나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 순간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하나, 둘, 셋. 이제 내 차례야. 다현은 악몽 속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거울 속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밖에서는 민재가 거울을 두드리고 있었다. 다현, 들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거울 안쪽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재, 구해줘. 민재는 망치로 거울을 부쉈다. 순간 거울 조각 속에서 검은 안개가 폭발하듯 퍼졌다. 안개 속에서 네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다현과 은서는 여전히 반투명한 상태였다. 너희는 아직 살아있지 않아. 천장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공명을 일으켰다. 그건 이 저택의 주인, 윤령이었다. 그녀는 오래전 이 저택의 주인이었고 배신당한 후 죽은 역이었다. 내 집을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 해.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우린 널 봉인하러 왔다. 순간 바닥에서 검은 뿌리들이 솟구쳤다. 준호가 외쳤다. 민재, 은서를 잡아. 민재는 은서를 붙잡아 끌어냈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반쯤 사라지고 있었다. 살려줘. 준호는 뿌리를 칼로 끊으며 소리쳤다. 지금이야. 나가. 민재는 은서를 업고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은 다시 닫히며 철컥 소리를 냈다. 윤령의 웃음이 저택을 울렸다. 너희는 결코 나갈 수 없어. 천장에서 촛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모든 걸 삼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문을 부숴. 준호가 벽을 발로 차며 외쳤다. 철이 아니라 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간의 얼굴들이 벽 안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여긴 우리가 묻힌 곳이야. 그들의 울음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민재는 정신을 다잡고 외쳤다. 윤령, 넌 이 저택에 갇힌 영혼들을 이용하고 있잖아. 그 순간 하얀 손이 나타나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들도 나처럼 고통받았을 뿐이야. 은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다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손끝이 투명하게 변했다. 안 돼. 아직 나가지 않았잖아. 민재는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그녀의 손목에 걸었다. 그 목걸이는 오래전 그의 할머니가 준 부적이었다. 부적이 빛나며 은서의 손이 조금씩 돌아왔다. 조금만 더 버텨. 그 순간 윤령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검은 연기가 몸을 감쌌다. 그 부적은 내 이름을 봉인하고 있지. 민재가 놀라며 외쳤다. 무슨 뜻이야? 율령은 미소 지었다. 그 부적을 만든 건 바로 나야. 민재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율령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내 조상의 첫사랑이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버리고 이 저택을 세웠지.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남았어. 그녀의 손이 민재의 얼굴을 스쳤다. 내 피에는 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은서와 다연이 동시에 외쳤다. 민재, 그 말 듣지 마. 하지만 민재의 눈이 잠시 흐릿해졌다. 율령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는 나를 구할 유일한 존재야. 준호는 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났다. 그는 율령의 말에 흔들리는 민재를 보고 소리쳤다. 속지 마. 그건 다 거짓말이야. 율령의 시선이 준호로 향했다. 너는 방해꾼이구나.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공기가 찢어지며 검은 칼날이 날아갔다. 준호는 몸을 날려 피했지만 팔이 베이며 피가 튀었다. 다연이 울부짖었다. 그만해. 우리의 아무 잘못도 없어. 율령은 냉소했다. 이 저택에 들어온 순간 죄는 시작됐어. 민재는 부적을 움켜쥐며 외쳤다. 이 피가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어. 율령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민재는 손가락을 베어 자신의 피를 부적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율령이 비명을 질렀다. 멈춰.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끝내는 거야. 부적이 타오르며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저택의 벽이 갈라지며 피가 터져 나왔다. 천장에서 걸려있던 인형들이 하나둘 떨어졌다. 그 인형들 속에서 작은 아이들의 영혼이 빠져나와 하늘로 떠올랐다. 이제 자유야. 그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율령은 무릎을 꿇었다. 안 돼. 나 혼자 남지 마. 은서와 다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민재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지만 그때 율령의 눈이 마지막으로 빛났다. 아직 한 명 남았지. 율령은 민재의 그림자를 붙잡았다. 너는 나의 후손. 넌 나와 함께 해야 해. 민재의 몸이 붉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준호가 외쳤다. 안 돼. 민재야. 그는 달려가 부적의 잔해를 붙잡았다. 그 순간 부적에서 마지막 빛이 터져 나왔다. 이 피로 맹세한다. 그는 인간으로 남을 것이다. 율령은 절규했다.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그녀의 몸이 불꽃처럼 타올라 사라졌다. 저택은 마지막 숨을 내쉬듯 흔들리고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재는 잿더미 속에서 깨어났다. 은서와 다현, 그리고 준호가 그의 곁에 있었다. 살아있어.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쳤다. 저택이 사라졌어.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타버린 부적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고맙다. 며칠 후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에 불탔다고. 은서가 놀라며 물었다. 우린 분명 그 안에 있었는데.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도 저택이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이었겠지. 민재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목에는 여전히 부적의 재가 닿아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잊지 마. 난 아직 여기에 있어. 밤이 되자 민재는 잠에서 깼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책상 위에 있던 부적 조각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리고 종이 위에 한 문장이 새겨졌다. 다음은 너야. 민재의 숨이 멎었다. 그때 거울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비쳤다. 율령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끝난 줄 알았니? 불이 꺼졌다. 민재는 거울 속 율령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너는 사라졌잖아. 율령의 눈이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사라진 건 몸뿐이야. 내 영혼은 내 안에 있어. 민재는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다. 거짓말이야. 그 순간 그의 손등에서 검은 문양이 번졌다. 불길한 기운이 그의 심장을 감쌌다. 이게 뭐야? 율령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나야. 그의 눈동자가 점점 붉게 변했다. 거울 속 율령은 웃으며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다현은 민재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민재, 괜찮아?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인간 같지 않았다. 다현은 손잡이를 돌리려 했지만 차가운 손이 문틈으로 튀어나왔다. 도망쳐. 그건 민재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늦었어. 문이 열리며 안에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다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집은 다시 저택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무너진 저택 속을 걷고 있었다. 벽마다 피가 흘러내리고 인형들이 속삭였다. 그는 돌아왔어. 율령의 아들. 그 순간 민재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반쯤 율령으로 변해 있었다. 준호, 나를 구해줘. 그의 손이 준호의 어깨를 잡자 식은땀이 흘렀다. 넌 이제 인간이 아니야. 민재의 얼굴이 웃었다. 그럼 넌 나를 죽일 수 있겠어? 꿈속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현은 깨어난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민재가 변했어. 율령이 그의 몸에 들어갔어. 준호는 이를 안 물었다. 다시 그 저택으로 돌아가야 해. 미쳤어. 그건 이미 무너졌잖아. 아니, 저택은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야. 그는 손목에 감겨있던 부적 조각을 꺼냈다. 이걸로 그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어. 다현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둘은 어둠이 깔린 숲길로 향했다. 그 끝에는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은 저택의 잔해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무너졌던 돌벽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여긴 살아있어. 그들은 중심 홀로 들어갔다. 벽에는 민재의 그림자가 걸려 있었다. 준호, 다현.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다. 나를 멈출 수 없어. 율령의 웃음소리가 공명처럼 울렸다. 이건 나의 집, 나의 피, 나의 후손. 그때 민재의 몸에서 검은 불길이 터져 나왔다. 바닥이 갈라지고 붉은 눈이 그들을 향해 떠올랐다. 준호는 부적을 꺼내 외쳤다. 이 피로 맹세한다. 너를 봉인한다. 하지만 율령의 목소리가 비웃었다. 그 주문은 내 피에서 태어난 것이다. 부적이 타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다현이 절규했다. 안 돼. 부적이 사라져. 그때 은서가 나타났다. 멈춰. 아직 방법이 있어. 그녀는 자신이 저택 속에서 본 마지막 의식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이의 피로 영혼을 묶을 수 있어.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누군가 대신 희생해야 해. 준호는 결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하겠어. 다현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러면 넌 죽어. 민재는 내 친구야. 마지막까지 함께할 거야. 그는 칼을 꺼내 손바닥을 베었다. 피가 공중에 흩날리며 부적 위로 떨어졌다. 민재의 몸이 떨리며 율령의 비명이 터졌다. 그만해. 내 따뜻한 피가 날 태워. 준호는 끝까지 주문을 외웠다. 영혼은 자유롭게, 저주는 끝나리라. 저택이 붕괴하며 빛이 폭발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먼지 속에서 민재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다시 인간의 색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준호, 어디 있어? 다현이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그는 내 안에 있어. 민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준호, 고마워.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새는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다. 몇 달이 지나 네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서와 다현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매일 밤 꿈에서 율령의 웃음을 들었다. 넌 나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어. 그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렀다. 그 그림자 속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난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젠 편히 쉬어. 그날 밤 민재는 마지막으로 저택에 꿈을 꾸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촛불 하나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깜빡이며 누군가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율령의 그림자가 조용히 웃었다. 결국 이 집은 영원해. 촛불이 꺼지며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민재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문양이 남아 있었다. 그 문양이 마지막으로 붉게 빛났다. 그리고 그의 방 안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어서 와. 집에. 태민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자 그의 뒤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다. 태민, 문이 열리고 있어. 그러나 태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그림 속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이 아닌 피로 젖어 있었다. 당신이 여기에 묶인 거야. 그가 묻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에서 들린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번졌다. 우리 모두 이곳의 일부가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벽이 무너져 내리며 그들을 삼켰다.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고 먼지가 사방에 흩날렸다. 태민은 유진을 끌어안고 몸을 돌렸다. 괜찮아. 나만 믿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천장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안개처럼 움직였다. 유진의 머리카락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림자는 그녀의 목을 감쌌다. 이건 내 잘못이야. 태민이 중얼거렸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십자가를 꺼냈다. 빛이 퍼지자 그림자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 빛은 어둠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어둠은 다시 밀려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밖에서 지호와 수아는 문을 부수려 했다. 열려라. 제발.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지만 그 안의 소리는 너무나 차가웠다. 지호가 무릎을 꿇었다. 태민, 넌 우리 모두를 구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외쳤다.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공기가 흔들렸다. 하얀 연기가 그들 주변을 감싸더니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그들은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벽이 뒤틀리고 바닥이 움직였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수아가 속삭였다.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림자가 따라왔다. 천장에서는 낮게 울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살아있어.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비춘 곳에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요. 그 목소리에 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태민과 유진이 그들 쪽으로 달려왔다. 빨리 출구를 찾아야 해. 그러나 방의 문들은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하나의 문만이 남아 있었다. 피로 칠해진 문. 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몰아쳤다. 방 안에는 하얀 드레스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가 이 집의 주인이야. 태민이 말했다. 유진은 손을 움켜쥐었다. 우릴 얘 붙잡는 거야.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너희는 나처럼 고립될 거야. 그녀가 손을 내미는 순간 벽에서 손들이 튀어나왔다. 모든 방향에서 그들을 끌어당겼다. 비명과 절규가 한데 섞였다. 하지만 태민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십자가를 높이 들었다.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하얀 빛 속에서 태민의 모습이 사라졌다. 유진은 울부짖었다. 태민.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의 피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호와 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가 우리 대신 남은 거야. 주변의 모든 유령들이 멈췄다. 그리고 하나씩 사라져갔다. 집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다.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왔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다. 그들은 무너진 대문을 넘어 나왔다. 뒤돌아본 순간
저택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태민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태민이 차고 있던 팔찌가 있었다. 햇빛 속에서 그것은 은은하게 빛났다. 새들이 울고 바람이 따뜻했다. 그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밤마다 집 근처에서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시간이 흘러 그 일은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속삭이는 저택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아직도 창문에서 빛을 봤다고 했다. 유진은 때때로 꿈속에서 태민을 본다.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한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그녀는 잠에서 깨어 눈물을 닦는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그 집은 그에게 묘이자 또 하나의 감옥이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몇 년 뒤 새로운 가족이 그 집을 사려고 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다. 여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요. 아이들이 웃으며 문 앞에 섰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 안에서 미세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와.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태민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밤, 달빛이 저택을 비쳤다. 창문 안에는 네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다. 유진, 지호, 수아, 그리고 태민.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슬픔과 안도의 조합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유진이 속삭였다. 그래, 우리 모두 자유야. 태민이 대답했다. 저택은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누군가는 항상 다른 일을 위해 남는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